다음은 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15, 16, 18, 19대 국회의원이신 국민화병 고쳐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김영환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예, 연설에 앞서 후보님의 마이크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테스트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60년 만에 정당 연설회장에서 저 메인 마이크를 버리고 이렇게 섰습니다. 제 두 손과 제 두 발을 자유스럽게 해방시켰습니다. 새누리당도 할 수 없고 이 나라 미국도 할 수 없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었다. 그 모델이 김영환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의 정치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서는 웅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고음과 고성을 지르는 정치를 가지고는 당원은 끌어모을 수 있으나 국민은 흩어지고 관객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하고 연설의 형식을 바꿔야 하고 정치인들이 사고를 바꿔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학교라고는 문학회도 가보지 못한 무학의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5학년을 다니던 그 시절에 저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유신 체제와 긴급조치 그 엄혹한 시련 속에서 저 지식인 김영환이 저만이 잘 살겠다고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신의 감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0개월을 유신의 감옥 속에 독방 속에 살게 되었다.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머리에 총을 대고 잡혀가고 저와 아내가 비상계엄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고 6개월씩 아내와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적당하고 6년 동안 저 추운 겨울 22,900볼트의 전선을 잇는 전봇대에 올라가 노동자 생활을 하고 전기 기능사 생활을 하던 저 김영환이 바로 뼛속 끝까지 서민의 아들이다. 이 노동자의 아들, 이 서민의 아들, 주방장의 아들이 바로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김근태 이후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유신체제와 그리고 전두환 독재의 저와 아내와 어머니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 김영환이야말로 유신의 딸과 싸울 수 있는 가장 대적정에 있는 후보다. 그런 후보를 세워야 이길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을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980년 1년 동안 지명수배를 받던 그 시절에 저 서면 로타리에 있는 전기학원에 가서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저 영도의 청학동에 숨어 지내면서 바로 이곳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동거동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 시대, 새로운 상상력의 정치인을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와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큰일 났구나. 저분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대표 선수인데 만일에 저 얘기를 박근혜가 듣는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총체적인 성공한 정부라고 합니다. 이 말로 선거가 끝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통도사에 저의 형님 스님 보아 스님이 와 계십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정멸보궁으로 진실사리가 있을 뿐 그곳에는 불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 안에 노무현의 불상, 우리 당 안에 김대중의 불상을 버리고 노무현의 정신으로, 김대중의 정신으로, 노무현 김대중의 진신사리로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 친노도 없고 비로도 없고 김대중도 없고 노무현도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관으로 있던 2001년 저는 전국 10개 시군구가 추천하는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이곳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추진력으로, 제 아이디어로 이것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주커버그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영재 교육을 시작하자. 그것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부산 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산과 울산 500만이 넘는 이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지척에 6개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월성과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나라, 활성 단층 후에 지진대 후에 월성 고리 원자력을 포함한 영남 단층대 후에 원자력을 세워놓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나라, 오늘까지 107만 개의 원자로를 고리 원자력 발전소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이런 나라, 고리 1호기가 시간이 지났으나 이것을 폐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 안에 1600만 개의 원자 핵 원료봉을 고준위 처리장을 갖지 못해서 우리 원자로 내의 수조 안에 갖다 놓은 이런 나라, 이 나라를, 이 원자력 고준위 폐기장을 재처리의 권리를, 이것을 맡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원자력 협상에 당당한 자주적인 민족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력의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자력 재처리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이 나라,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런
자주성도 없고 그리고 주체성도 없는 이런 나라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는 파일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제하고 플루토늄 추출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나라 위에서 우리는 핵을 반대하면서 원자력의 주권을 가져오고 핵주기를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재처리의 권리를 가져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저 김영환을 도와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